이재명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재명 시장님. 오늘은 대선 주자 인터뷰가 아니라 이슈 인터뷰예요. 이슈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에서 수교표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이재명답다. 오랜만에. 정말 이재명답다, 이 인터뷰는. 그래서 제가 요 이슈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라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이제 대법원의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요.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 기관이 특히. 그래서 빨리 수개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개표 과정이, 저는 뭐 개표가 부정이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뭐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또 군,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어서, 거긴 개입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저는 그것만 해도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이 주장을 한 첫 번째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유일해요, 실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거 5년 전에 선거 당일날부터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디도스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그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킹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네.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는 그냥 디도스만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끼리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5년 있다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이. 원래 타겟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 작업의 목표는 4.11 총무였단 말이에요. 총선이었다고 말했거든요. 총선만 타겟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건 총선이지만 총선을 하면 더 큰 대선을 왜 안 하냐고.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껍데기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때는 음노론자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DB 연결을 바꿨기 때문에 DB를 끊었다고 계속 주장했거든.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검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게 페인트라는 얘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선거마다 이런 팀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밝혀진, 그렇지만 그걸 중간에 꼬리를 자르고 그 실무자들이 그냥 술김에 화가 나서 우리 디도스나 해볼까? 선관위를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사건의 실체는 그것이 예행 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런 팀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돼. 특검의 대상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팀이 대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냐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이번 대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느라고 바빴어 다들. 자기 선거운동만 잘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봐. 응? 근데 여기 유일하게 제동을 건 뭐 큰 힘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개표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고.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꼭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소위 기득 정치 세력들은, 어떤 경로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제기해줘야 두려움을 갖는다. 조심이라도 좀 하고, 시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 좀 수준 낮게 자기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서 뭐 댓글 트위터, 달고. 페이스 뭐 댓글 많이 쓰고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됐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번 들켰으니까. 네. 절대 안 들키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게 고도화된 작전을 당연하죠.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 그 타겟으로 세 번째 정도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작업의 대상 맞아요. 언제나 후보들은. 끊임없이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생생한 작업에 굉장히 현명할 것 같은 후보들이 넘어갑니다. 왜? 후보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팀이 있어도. 그 뿔따고 납니다, 사실. 당연하죠. 저도 욱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을 계속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그러면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뭔가 꽂히게 되면.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그걸 몰고 가요, 계속. 그래서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시장님도 작업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좀 망가졌어요. 좀 망가진 것 같아. 근데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따로 꼭 짚어서 반드시 모두가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발언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그럼 너는 당선된 건 뭐야? 선관위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요. 자기가 맞아요.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냐. 이재명 시장도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는데 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죠. 아니 근데 시장님 말씀 중에 저 대목이 있었나요?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했다? 조작은 아니고 개표 과정에 부실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자기들은 개표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표 조작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이 제발절인 건지 제가 개표 조작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선관위 모두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발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측면에서 이해는 가요. 하지만 선관위가 발끈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당한 게 있고 실제 당했던 일조했던 이렇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관위 모르게 선관위를 해킹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공주했거나 그렇잖아요.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개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개표 과정이 저는 뭐 개표가 부정이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뭐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또 군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어서 거긴 개입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저는 그것만 해도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이 주장을 한 첫 번째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유일해요, 실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거 5년 전에 선거 당일날부터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디도스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그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킹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거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네.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는 그냥 디도스만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끼리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5년 있다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이. 원래 타겟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 작업의 목표는 4.11 총무였단 말이에요. 총선이었다고 말했거든요. 총선만 타겟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건 총선이지만 총선을 하면 더 큰 대선을 왜 안 하냐고.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껍데기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때는 음노론자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DB 연결을 바꿨기 때문에 DB를 끊었다고 계속 주장했거든.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검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게 페인트라는 얘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선거마다 이런 팀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밝혀진, 그렇지만 그걸 중간에 꼬리를 자르고 그 실무자들이 그냥 술김에 화가 나서 우리 디도스나 해볼까? 선관위를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사건의 실체는 그것이 예행 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런 팀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수사 작전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 그 타겟으로 세 번째 정도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작업의 대상 맞아요. 언제나 후보들은. 끊임없이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생생한 작업에 굉장히 현명할 것 같은 후보들이 넘어갑니다. 왜? 후보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팀이 있어도. 그 불타고 납니다, 사실. 당연하죠. 저도 욱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을 계속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그러면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뭔가 꽂히게 되면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그걸 몰고 가요 계속. 그래서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시장님도 작업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좀 망가졌어요. 좀 망가진 것 같아. 근데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따로 꼭 짚어서 반드시 모두가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발언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그럼 너는 당선된 건 뭐야? 선관위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요. 자기가 맞아요.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냐. 이재명 시장도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는데 강력 대응. 해야 돼. 특검의 대상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팀이 대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냐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이번 대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느라고 바빴어 다들. 자기 선거운동만 잘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아나 봐. 응? 근데 여기 유일하게 제동을 건 뭐 큰 힘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개표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고. 네. 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꼭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 정치 세력들은, 어떤 경로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제기해줘야 두려움을 갖는다. 조심이라도 좀 하고, 시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 국정원이 좀 수준 낮게 자기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서 트위터, 페이스, 이 댓글 많이 쓰고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됐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 번 들켰으니까. 네. 절대 안 듣기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게 고도화된. 이재명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재명 시장님. 오늘은 대선 주자 인터뷰가 아니라 이슈 인터뷰예요. 이슈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에서 수교표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이재명답다. 오랜만에. 정말 이재명답다, 이 인터뷰는. 그래서 제가 요 이슈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 라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이제 대법원의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요.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 기관이 특히.